4만 명이 모였습니다. 삼성전자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조가 강해질수록 경영진의 표정이 밝아졌거든요. 협상이 막힐수록 오히려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영진은 이미 다른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공장 설계도 위해서요. 그 판이 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한 가지만요. 지금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영상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거든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 왕복 8차선 도로 1km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검은 조끼를 입은 조합원들이 그 도로를 빼곡히 메웠는데요. 현장을 취재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건물마저 작게 느껴질 정도의 중압감이었다고요? 4만 명. 삼성전자 창립 이래 최대 규모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현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얼굴 사진을 바닥에 깔고 밟으며 조롱하는 퍼포먼스였는데요. 이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자 댓글창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근데 방향이 묘했어요. 이런 애들 그냥 잘라도 됨. 그 돈으로 로봇이나 사라. 파업할 바엔 무인 공장 돌려라. 여러분, 4만 명이 모였는데 여론이 노조 편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반응이 아니에요. 뭔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대중의 눈에 삼성전자 정규직 노조는 약자가 아닙니다.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누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몫을 요구하며 국가 핵심 산업의 라인을 세우겠다고 압박하는 장면으로 읽혔거든요. 거기다가 노조 측 인사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하는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관리하겠다고 공개 발언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사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중의 반감은 더 커졌죠. 노동자를 지켜야 할 노조가 오히려 동료를 압박하는 조직으로 비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경영진은 협상이 아닌 다른 계산을 시작했어요. 그 계산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영진의 계산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본은 움직이거든요. 2024년 여름 첫 파업이 마무리된 직후 삼성전자 경영진이 마주한 숫자들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쓰는 게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반도체 라인이 하루 멈추면 업계 추산으로 수백억 원의 손실이 납니다. 서울 도심 중형 아파트 수백 채 값이 하루 만에 사라지는 셈이에요. 지금 예고된 총 파업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18회 1 파업에다 복구까지 합치면 한 달 판 가까운 생산 공백이 생겨요. 잠재 손실만 30조 원입니다. 그리고 TSMC랑 SK하이닉스는 그 한 달 반 동안 절대 멈추지 않아요. 한번 떠난 고객을 되찾으려면 몇 배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사측 입장에서 이 상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파업이 클수록 손실 추산이 커지고요. 손실 추산이 커질수록 무인화에 투자해야 하는 명분이 더 강해집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는 순간이 오히려 자동화 로드맵을 실행할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노조가 강하게 싸울수록 경영진은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봐라,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고요. 이게 이 싸움에서 가장 냉혹한 역설이에요. 노조의 저항이 오히려 무인화의 명분이 되는 겁니다. 로봇은 파업을 안 합니다. 성과급을 요구하지 않아요. 명단 만들어서 동료를 압박하는 일도 없고요. 24시간 365일 같은 속도로 같은 정밀도를 유지합니다. 초기 투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일회성 지출이에요.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랑 파업 리스크 누적 합계랑 비교해보면 10년, 20년 단위로 늘려놓을수록 숫자의 기울기가 역전됩니다. 자동화가 결국 더 싼 선택이 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사측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총 파업을 앞두고 143개 파트 2031명을 최소 유지 인력으로 딱 지정해서 노조에 전달했습니다. 공장이 파업 중에도 멈추지 않도록 미리 설계해둔 거죠. 전문가들도 이미 상당 부분 자동화된 반도체 공정 특성상 파업이 벌어져도 직접적인 생산 차질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거라고 분석합니다. 기업에게 이제 필요한 건 사람의 애사심이 아니에요. 24시간 멈추지 않는 시스템의 정확성입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낯섦이 느껴집니다. 소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계음은 여전히 가득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컨베이어 벨트 옆에서 부품을 집어 올리던 손,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눈, 교대 시간마다 오가던 발걸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천장 레일을 타고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물류 로봇과 팔 6개를 동시에 뻗어 부품을 조립하는 다관절 로봇이에요. 여기서 노조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공장은 파업 중에도 상당 부분 돌아가요. 반도체 핵심 공정의 자동화율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거든요.
사람이 라인을 떠나도 기계가 공정을 이어갑니다. 파업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생산을 멈춰서 손실을 만드는 건데 그 효과 자체가 이미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노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녹슬고 있는 겁니다. 공장 곳곳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온도, 압력, 습도, 장비 상태를 수집해요. AI가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요. 장비가 고장나기 전에 경보를 울리고 공정 조건이 틀어지면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20년 경력 엔지니어의 직관이 하던 일을 알고리즘이 대신하는 거예요. 24시간 눈을 감지 않는 감시자가 공장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셈이죠. 무인 공장은 아직 완성된 결과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진화하는 과정이거든요. 로봇이 아직 할 수 없는 공정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해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쪽이 늘어날수록 다른 쪽은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공장의 풍경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더 많은 성과급을 요구하며 라인을 세웠던 그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포털 댓글창에 한 문장이 반장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랐다. 단순한 비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직원들의 성과급 OPI는 회사 영업이익이 목표를 넘겼을 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노조는 이 구조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데요. SK하이닉스는 성과급 상한이 없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투명하게 지급하는데 왜 삼성은 복잡한 산식을 쓰냐는 거죠. 문제 제기 자체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의 가장 역설적인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노조가 더 많은 몫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할수록 경영진의 자동화 결단은 더 빨라져요. 생산직 일자리가 줄면 성과급을 받을 사람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자동화 공정에서 나오는 이익은 설비 유지비로 흡수되고요. 나머지는 주주랑 경영진에게 귀속됩니다. 싸울수록 자신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구조예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현장 노동자들이 이 구조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동화가 언젠가 자신들의 일자리에 닿을 거라는 불안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불안이 오히려 지금의 몫을 더 강하게 요구하게 만든 측면도 있어요.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현재를 더 단단히 주려는 심리. 그게 이 싸움의 심층에 깔린 감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는 그 심리를 배반했어요. 거위의 배를 열었더니 그 안에서 나온 건 알이 아니라 기계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가 현실이 될 때 대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청구돼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공장 문이 닫혀 있어도 변화는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지금 파업을 이끄는 건 삼성전자 정규직 노조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1인당 5억 원대 성과급이에요. 근데 자동화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만 3만 5천여 명이에요. 전체의 약 22%에 달합니다. 이 사람들은 위험하고 고강도인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근데 노조 논의에서는 철저히 배제돼 있습니다. 불황엔 가장 먼저 잘리고요. 호황의 성과 분배에서는 소외됩니다. 정규직 노조가 5억 원 성과급을 요구하며 싸우는 동안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그 논의의 바깥에 있습니다. 무인화가 빨라지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것도 이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싸움의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청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 공장 주변 지역 생산직이랑 전문대 출신 기술직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 생산 라인 정규직은 학력 대비 임금이 높고 고용 안정성도 좋아서 오랫동안 제조업의 좋은 일자리로 꼽혔거든요. 그 자리가 자동화로 사라지면 대체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로봇 관리 엔지니어 자리가 생기긴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학력이랑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자동화로 절감된 비용은 주주 이익으로 전환됩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생산성의 과실이 생산을 담당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예요. 이게 무인화가 드러내는 가장 근본적인 균열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멈추지 않는 걸까요? 삼성전자의 자동화 전략을 파업 대응으로만 읽으면 절반밖에 못 보는 겁니다. 경영진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훨씬 크거든요. 지금 반도체 시장은 전쟁 중이에요. TSMC는 AI 반도체 시장을 쥐고 있고 미국은 자국 생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삼성이 뒤처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가 경쟁력이 무너지고 고객사는 떠납니다. 무인화는 그걸 막기 위한 생존 수단이에요. 삼성이 공들이는 건 단순한 로봇 도입이 아닙니다. 공장 전체를 하나의 데이터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작업이에요.
수천 개의 센서랑 AI 분석 시스템이 연결되면 공장 자체가 스스로 최적화하는 구조가 됩니다. 숙련 노동자의 노하우를 데이터로 쌓아가면서 그 경험을 시스템 안에 담으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전략의 파급력은 삼성 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삼성이 스마트팹의 속도를 내면 협력 업체들도 같은 수준의 자동화를 요구받게 됩니다. 삼성 하나가 바뀌면 그 주변 산업 생태계 전체가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대기업 한 곳의 결정이 수십만 명의 일자리 지형을 바꾸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냉혹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 노조가 파업을 준비할수록 경영진은 자동화 투자의 명분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어요. 노조랑 경영진이 서로 싸우는 동안 진짜 판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기울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조 속에서 노조가 진짜 이기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노조가 이번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면 경영진은 자동화 투자를 결단해요. 자동화가 진행되면 파업의 효과가 줄어들고요. 파업 효과가 줄어들면 노조의 협상력이 약해집니다. 협상력이 약해지면 더 강하게 싸우게 되고요. 더 강하게 싸우면 경영진은 다시 자동화를 가속해요.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노조에게 유리한 조건은 하나씩 사라집니다. 시간은 노조 편이 아니에요. 노조의 파업권도 흔들리고 있어요. 사측은 OPI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번 파업 자체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고요. 법적으로도 노조가 싸울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불편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노조가 파업할수록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무인화가 빨라지면 인건비가 줄고요. 인건비가 줄면 이익이 늘거든요. 노조가 싸울수록 장기적으로 주주가 웃는 구조예요. 노조는 더 많은 몫을 요구하며 싸우는데 그 싸움의 최대 수혜자가 정작 주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싸움에서 가장 비틀린 진실입니다. 자동화의 물결은 한 공장에서 멈추지 않아요. 물류, 유통, 서비스업 전반에서 같은 구조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물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정당한 권리의 행사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선택입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의 답이 뭐든 결말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노조가 이기든 지든 공장은 멈추지 않거든요. 협상 테이블이 접힐 때마다 로봇이 한 대씩 더 들어섭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요. 썰물을 생각해보세요. 파도가 치는 동안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파도가 멈추고 나면 어느 순간 발밑에 모래가 다 빠져나가 있거든요. 지금 노조가 싸우는 동안 정확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싸움에 집중하는 사이 자기가 서 있던 땅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게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물류 창고에서, 편의점 계산대에서, 은행 창구에서 똑같이 모래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무도 뉴스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그 자리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썰물은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썰물이 오기 전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모래가 다 빠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